우리는 반려견 유치원 창업을 준비하는 부부이다. 창업을 하는 초보 사장이라면 업종에 상관없이 아마 계획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우당탕탕 거리며 우리와 비슷한 과정을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리얼한 현실 정보를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사업에 로망이 있는 사람들은 유심히 봐주길 바란다. 나만의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런 조언을 들어봤을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중에 남들이 원하는 것을 해라. 결국 사업은 남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구매를 하고 돈이 되는 것이니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러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부터 고민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잘 알아차리지 못할 뿐 본인이 관심 있어서 쏟는 시간이 많은 곳이 곧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남편은 전역을 결심할 때쯤 처음으로 고양이 집사가 되면서 강아지, 앵무새 등등 종을 가리지 않고 동물과 사랑에 빠졌다. 관심을 가질수록 강아지 유기에 대한 이슈를 보며 보호자와 반려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이 잘 돼 있으면 이런 일이 줄어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는 반려견에 대한 공부로 이어졌다. 전역 이후 반려견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조금 생소한 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서 또 고민이 생길 것이다. 이 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남편이 트레이너를 시작할 때쯤 TV 프로그램과 유튜브에서 반려견 교육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배우고 싶어하는 보호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남편은 출장 교육의 기회를 얻으며 경력을 쌓게 되었다.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그걸로 돈을 벌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지고 고객들을 만나며 경험이 쌓이다 보니 시설이 갖춰진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결국 지금은 반려견 교육센터를 오픈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한때 혹하는 아이템들을 진행해봤지만 결국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은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였다. 심사숙고 끝에 사업 아이템을 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정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사업자 등록은 신고와 허가로 나뉜다. 신고만 해도 되는 사업이면 영업신고 서류만 제출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반려견 교육센터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나온 뒤 허가를 내줘야 최종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허가업에 속한다. 이렇듯 본인이 선택한 사업이 어떤 사업자에 속하는지 관련 법령을 찾아보길 바란다. 세상이 좋아져서 쉽게 설명해주는 블로그와 유튜브 영상도 많으니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혹시 어려운 분들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허가업에 관련된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려는 사업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반려견 교육센터는 동물 위탁 관리업에 해당하고 시설 기준에 맞는 공간을 갖춰야 허가가 나온다. 위탁 관리실과 고객 응대실을 분리해야 한다든지 동물들의 개별 휴식실이 있어야 하고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 장치도 있어야 하며 CCTV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설치해야 한다. 20마리당 1명 이상의 관리 인력도 필요하고 또 급수, 배수, 방충, 소독, 소방 등등 확인할 것이 있는데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해가 잘 안 간다면 해당 시청이나 군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볼 수 있다. 어차피 그분들이 현장 실사를 나와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법령만 확인하고 전화도 안 해보고 미리 공사 다 마치고 난 뒤 막상 현장 실사 때 허가가 안 나서 재공사하면서 손해보지는 말길 바란다. 우리도 그 꼴이 날 뻔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겠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혹시나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 어디서 아시는 분이 상가를 싸게 빌려주신다 해서 거기서 해볼까 하는데 하고 생각한다면 또 큰일 난다. 건축물마다 용도가 있어서 아무 데서나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려는 동물 위탁 관리업을 또 예를 들어보면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 생활시설인 곳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나만 또 몰랐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근린 생활시설이 뭐냐면 주거시설이 아닌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1종은 주민생활 필수시설이라면 2종은 생활에 유용한 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상식이 또 쌓인다.
그럼 이종 근린생활 시설인 상가를 구하러 부동산을 가면 매물을 보여줄 텐데 부동산 중개인도 모든 업종에 대해서 기준을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물이 마음에 들었다면 시청에 허가가 나는 건물인지 또 물어봐야 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부동산 투어를 하다가 발견한 보물 같은 매물이 있었는데 건물 앞에 넓은 공원도 있고 월세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가가 있어서 유레카를 외치고 나서 가계약을 하기 전에 시청에 허가가 나는지 먼저 문의를 해보았다. 문의하는 과정도 잘 몰라서 좀 헤맸다. 어느 부서에 전화할지 몰라서 홈페이지를 보니 민원 콜센터 전화번호가 있길래 어느 부서로 문의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동물복지과로 연결이 되었다가 건축 허가 여부는 건축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그쪽에 또 물어봤다가 도시과에 물어봤다가 왔다 갔다 하며 아무튼 문의해본 결과 우리가 본 장소는 수변 경관지구라서 동물위탁관리업은 업종이 제한된다고 했다. 그 외에도 세종시는 BRT 노선이 다니는 대로변 상가에도 업종 제한이 있었다. 뉴스에서 건물주들이 업종 제한을 풀어달라고 시위하고 민원 요청도 많이 했다고 한다. 이후에 부동산 투어를 하기 전에 괜찮은 매물 리스트를 한 번에 추려서 시청의 주소지를 불러가며 허가 건물인지를 문의해 본 다음 가능한 장소만 직접 보러 다녔다. 장사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영업 개시일 전까지 교육 이수도 필요했다. 교육이라고 해서 어려운 건 없고 온라인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동물 위탁 관리업을 선택했다 보니 동물사랑 배움터에서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3시간짜리 교육이고 잘 듣고 있는지 문제풀이도 한다. 진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만 있는 거라서 꼭 들었으면 좋겠다. 수료증도 나오는데 나중에 허가 서류 낼 때 제출해야 하니 잘 챙겨두자. 만약 우리와 다른 업종이라도 필수 교육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카페를 한다고 하면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니 가게를 운영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한다는 생각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된다. 우리 부부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점들을 얘기해봤는데 누군가에게는 도움과 공감이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게임으로 쳤을 때 하나의 미션을 해결하면 바로 다음 미션을 깨야 하는 끊임없는 퀘스트가 펼쳐져 있다는 느낌이다. 다들 이렇게 레벨업을 했겠구나 하고 생각한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테니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그럼 안녕!